자, 이번 강의는 불량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리역 작업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강의는 BGA 리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불량난 칩셋에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서 장착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보시면 여기 위에 화면 윗부분이 좀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픽 칩셋에 그죠? 볼랍 부분이 회로하고 떨어져서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화면이 나오죠. 완전히 나은 것은 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겨서 바둑판 무늬라든가 이렇게 줄이 생겨서 글자를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런 그래픽 카드의 불량을 한번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리를 위한 준비사항은 뭐냐면, 일단은 이 칩셋을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칩셋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붙어있는 납들을 다 제거하고 새 납을 우리가 안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칩셋에는 이 히트싱크, 방열판이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비디오 메모리 열을 갖다가 방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 히트싱크가 붙어 있었죠. 이걸 제거를 하고 쿨러, 그죠? 이 GPU의 온도 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 쿨러가 있는데 쿨러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제거할 때 이 칩셋에 여기 칩셋인데 요 각진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깨지면은 뭐 불량 나면은 그래픽카드 버려야 되겠죠. 자, 이런 증상입니다. 바로 어떤 증상이냐면요, 그래픽카드를 지금 저희가 지금 메인보드 테스트 지그인데 지그에다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바로 윗부분이 깨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깨지죠. 이거 위에가 GPU가 불량 난 거죠. 그죠? 대부분 이 그래픽 카드는 뭐냐면 어떤 GPU 디바이스 불량보다는 이 젖불이 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시트 싱크하고 쿨러를 분리했으면 이제 PCB에서 이 칩셋을 갖다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떼어내는 작업을 할 때 이 칩셋이 그냥 작업을 하면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옛날 강의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유연납을 안 쓰고 무연납을 씁니다. 유연납은 뭐냐면요, 납성분이 주로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융점이 낮지만, 무연납은 뭐냐면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성분은 유연납, 즉 납에 비해서 녹는 온도 융점이 한 40도 이상이 높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메인보드나 아니면 AD보드 같은 경우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납들이 붙어있는 게 산화가 돼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납을 잘 분리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바로 플럭스라는 걸 씁니다. 플럭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액상 타입, 액체 타입의 액상 플럭스하고 젤 타입의 젤 플럭스인데, 우리가 BJ 작업할 때는 액상 플럭스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젤 플럭스를 써야 되는데, 젤 플럭스도 우리가 좀 지명도 있는 좀 좋은 젤 플럭스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 잘 분리하기 위해서 붓을 이용해서 이 칩셋 사방에다가 이 젤 플럭스를 적당량을 좀 묻혀 놓습니다. 이렇게 적당량을. 젤 플럭스는 납을 잘 모이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잘 떨어지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젤 성분이 지금 녹아서 이 칩셋 사이로다가 이 칩셋 사이로 잘 주입이 되기 위해서 열풍기를 이용해서 이 젤 플럭스를 좀 가열하게 되면 이 녹아서 위쪽 싹 스며듭니다. 이렇게 잘. 그러니까 사방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칩셋 이 안에 젤 플럭스가 쭉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아무래도 우리가 분리할 때 작업이 좀 용이하겠죠. 자, 이제 이 BJ 리역 장비는 이 컴퓨터하고 USB 케이블 연계되어 있어요. USB 케이블 통신하면서 온도 프로파일, 여기 지금 BJ 장착되어 있는 그 온도하고 우리가 설정된 이 온도 프로파일하고 비교 분석해서 얘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온도 프로파일, PC에 연결되어 있는 그 BJ 작업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죠. 예, 업체에서 제공한 이제 온도 BJ 작업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그 칩셋에 관련된 온도 프로파일을 이제 오픈을 한 거죠. 파일을 열어서 이제 작업을 준비하는 거죠. 1단계부터 이제 7단계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7단계는 이제 쿨링 단계에서 납을, 그죠? 붙은 납을 좀 식혀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식히는 작업 단계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녹는 단계, 요 중간 단계, 4, 5단계가 녹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요 단계쯤에서 우리가 이제 칩셋을 확인하는 거죠. 녹았나, 지금 분리됐나, 납이 녹았나,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칩셋을 들어 올려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 파일을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GA 장비에다가 메인보드를 올려놓고 일단은 레이저 포인터를 맞춰야 돼요. 왜냐면 이 레이저 포인터는 이 노즐각이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먼저 이 칩셋에 맞는 노즐을 여기다 장착을 하고요. 노즐을 장착하고 레이저 포인터를 맞춘 다음에 그죠? 요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죠? 요 위치를 맞추는 거죠. 칩셋이 요 노즐 안에 들어가게끔. 그래야지 이게 녹을 거 아닙니까, 납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갖다 요 올리는 거죠. BGA 장비 전원 스위치 올리게 되면 이제 상부와 하부 히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키패드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PC하고 연결된 온도 프로파일하고 얘랑 연결돼서 상호 교신하면서 만약에 그 적정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동이 돼서 이제 하부 히터에서 열이 올라오고 그죠? 상부 히터에서 열이 쪼여가지고 이 납이 이제 이 열을 가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이 노즐을 살짝 좀 들어 올린 다음에 핀셋으로 좀 이렇게 밀면 여기 부분을 밀게 되면 납이 좀 이게 떨어졌으면 분리가 됐으면 이게 흔들흔들 돼요. 요걸 핀셋으로 갖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니다. 이쪽 칩셋 끝을 흔들흔들 되면 요걸로 완전히 이 종료키를 누르게 되면 노즐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칩셋을 PCB에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죠. 보면은 잔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요거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작업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을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칩셋 사방에 젤 프락스를 좀 도포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 세척 작업할 때 좀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적당량, 물론 이건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겠지만 적당량을 도포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량난 그래픽 카드 가지고 작업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BGA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BGA 장비는 비싸서 아직 못 사지만 열풍기로다 작업을 한번 해 보셔야죠. 열풍기로다가. 자, 이제 젤 프락스가 젤 타입이기 때문에 열풍기를 열을 가하게 되면 저게 액상 타입으로 바뀌죠. 그래서 칩셋 사이에 잘 파고 들어가겠죠. 사방을. 충분히 열을 가해서 좀 밑으로 흘러나가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저거를 젤 프락스를 도포 안 한 상황에서 끼면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납이 산화가 되고 또 오래되고 막 이러다 보면 무연납을 쓴 관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젤 프락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잘 떨어지게 납을 잘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바릅니다. 이제 잘 스며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거치에 올려놓고 이제 온도 프로파일, PC에 있는 온도 프로파일 BGA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죠? 노즐을 여기다 장착을 하고 레이저 포인트에서 여기 이 노즐에 이 칩셋이 딱 안착이 되게끔 들어가게끔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키패드에 이제 BGA 장비 쪽에 제공되는 키패드에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하고 이 히터, 상부 히터, 하부 히터 온도가 맞았을 때 이 BGA 장비는 자동 가동을 하겠죠. 물론 뭐 전원 스위치 올려놔야 되겠죠. 그 위치를 잘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1단계에서부터 7단계 하면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지금 화면상이 잘 안 보이는데요. 갑니다. 물론 여기다 온도 센서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교육 차원이니까 제가 이건 아니고 온도 센서에서 제대로 온도가 맞는 걸 확인하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교육 자료 할 때는 이거 안 했어요. 흔들흔들 됩니다. 이거 떨어졌죠? 그래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PCB하고 칩셋이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환기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 자, 이 칩셋을 분리해냈습니다. 이제. 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볼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칩셋 회로에 붙어있던 PCB에 있던 잔납하고 칩셋에 있는 잔납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할 때 깔끔하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리볼링 할 때 애로사항이 따르겠죠. 그래서 메인보드에 잔납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잔납이 잘 모아지도록 우리가 젤프락스를 도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적당량을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이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인두팁에다가 실납을 충분하게 녹이세요. 많이 녹여가지고 이 납을 인두팁을 좌우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이 PCB에 붙어 있는 잔납들이 이 납에 잘 뭉칩니다. 그래서 1차 납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두기 갖고 제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2차 잔납 제거를 하는데 솔더 위익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솔더 위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롤에 말아진 상황으로 하면 작업성이 안 좋으니까 솔더 위익을 이렇게 좀 적당량을 잘라가지고 여러 개 잘라가지고 갖고 있다가 핀셋을 하나 끄집어 쓰면 되겠죠. 자, 작업할 때도 지금 이 솔더 위익하고 이 PCB 해단이 붙지 않게 위해서 요 솔더 위익에다가 젤프락스를 적당히 발라줍니다. 자, 인두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납 흡착 심지에 잔납이 붙게끔 인두에, 그죠? 인두에 어깨에 힘을 넣지 말고 힘을 뺀 상황에서 이 솔더 위익을 지그재그로 밀고 나가면 납 흡착 심지에 그 잔납들이 잘 붙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빼야 돼.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패턴이 일어나 버려요. 힘을 주고 해다 다 패턴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안 되죠. 자, 이제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플락스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깨끗이 세척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세척sol에다가, 그죠? 세척sol에다가 스티치를 묻히면은 양도 적거니와 작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 강연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제 요런 거, 요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통을 하나 구입해서 여기다가 젤프락스 TC를 담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그 소형 그 분무기가 더 작업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뿌리는 압력 때문에 이 TC 성분이 더 잘 제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좀 뿌려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척을 하는 거죠. 세척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이 세척 작업할 때는 저는 이제 통을 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좀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한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작업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젤프락스를 이제 발랐어요. 젤프락스는 뭐예요? 납을 잘 뭉치게 하는 성분도 있다고 그랬죠? 자, 납을 잘 더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인두칩에다가 충분한 납을 좀 녹여서 납을 좀 묻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납을 좀 충분히 묻히는데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밀고 나가면 이 PCB에 붙어있던 잔납들이 저기 납이 엉켜 붙는 거죠. 작업할 때 뭐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신속하게 작업을 해라. 왜냐면 오래 잡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열 때문에 PCB가 패턴들이 들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힘을 뺀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업하라. 이것이 이제 팁이죠, 중요한 팁. 저는 지금 납이 잘 뭉치죠. 그죠? 잔납들이. 잔납을 이제 딴 쪽에다가 제거를 하시고요. 자, 이제 솔더윅 작업을 하는데 이제 납을 2차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윅에 젤프락스 묻혀서 지그재그로 밀고 나가죠. 이때도 뭐 어깨에 힘을 가하지 말고, 그죠? 신속하게 작업을 해라. 솔더윅을 여러 번 갖고 작업을 해서 잔납이 남아있지 않게끔 우리가 리볼링 작업할 때 납이 잘 안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거든요. 자,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납니다. 저 연기를 코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기시설은 필수라고 그러면 생각되겠죠?
환기소를 잘 해줘야 돼요. 연기 뭐 엄청나게 합니다. 옛날엔 저 코로 마셨단 말이죠, 막 일부를. 그죠? 저 연기가 뭐 바깥으로 배출 안 되니까 매장 안에 남아있을 거 아니고, 작업장 안에. 그죠? 그 누가 마셔요? 내가 마셔야 되겠잖아요. 손님들이 마셨나? 손님들이 마셨다 그러면 작업장에 이제 안 오겠죠. 거기 가면 냄새나서 못 가겠어.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 작업을 좀 충분하게 해주세요. 저는 좀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묻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패턴하고 이 솔더룩이 안 붙기 위해서 작업을 이렇게 좀 합니다. 이제 세척할 때 남의 세척의 2배를 해줘야 되겠죠. 젤프락스가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기 때문에 TC로 잘, 이게 분무기가 좋아요. 이럴 때는 분무기를 쏘게 되면 압력 때문에, 그죠? 여기 젤프락스, 이 프락스 성분이들이 잘 씻겨 나갈 거예요. 그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무통에 들어있는 이제 그 TC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는 거죠. 잘 씻겨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할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뿌려버리세요. 뿌려주시고 뭐 매장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야 나중에 칩셋을 비즈 장비에 올려서 작업할 때 잘 붙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제 칩셋 저기 PCB를 완전히 제거했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이제 칩셋이 남아있죠. 칩셋. 자, 젤프락스를 바를 때 어떤 시험은 면봉을 사용해서 하는데, 면봉은요 이 찌꺼기들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볼리 할 때 불량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한 붓으로다가 좀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납을 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인두팁에다가 실납을 충분히 녹인 다음에 인두팁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납이 잘 뭉친다 그랬죠. 자,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완전하게 잔납을 더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웨이에다가 젤프락스를 묻혀서 이제 인두기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어깨 힘을 좀 빼시고, 그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죠? 이 솔더웨이를 인두팁으로 지그재그로 잘 밀고 나가야 된다. 만약에 힘을 줘서 이게 이 칩셋 패드가, 그죠? 이 볼 붙이는 부분이 넓어지면은 나중에 리볼을 해드려도 이 납이 서로 여기 엉켜 붙어요. 이 납이 두 개가 하나로 돼버린다고. 그럼 버려야 되겠죠. 칩셋을 다시 사야 돼요. 우리가 리볼하는 것은 이 칩셋을 그냥 쓰면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업자들은 이걸 불량난 걸 갖다가 쭉 모아서 리볼을 해서 재생칩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납을 제거를 했으니까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세척. 이 고무통에 들어있는 TC를 충분히 묻혀서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자, 세척이 완료되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 그죠? 지금 요게 지금 깨끗이 세척까지 한 단계예요. 지금 리볼은 아직 안 했고요. 깨끗이 이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새우 같죠? 요것도 칩도 지금 깔끔하게 지금 돼서 이제 여기다 이제 볼 얹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래픽 하는데 뭐 메인보드, 노트북 같은 거 메인보드 어떻게 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만 잘하게 되면 이건 뭐 어렵겠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칩셋이잖아요. 똑같이 칩셋, 다 똑같은 칩셋이란 말이죠. 그죠? 저 작업을 잘하게 되면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똑같다고요. 같은 붙어있는 칩셋이잖아요. 이거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 GPU. 그죠? 뭐 칩셋이야 노트북 CPU는 착탈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BGA 타입이 아니니까 관계없죠. 그죠? 저장하면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도 프로파일이죠. 온도 프로파일. 그죠? 온도 프로파일이 중요한 거예요. 온도가 만약에 이 그래픽 카드 할 때 틀리고 메인보드 할 때 틀리고 또 AD보드나 이런 거 할 때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 환경에 맞게끔, 장비 특성에 맞게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온도 프로파일, 만약에 이 그래픽카드 띈 온도 프로파일 갖고 노트북 메인보드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칩셋 손상이 되지만 이 메인보드 있죠. 보드가 휘어버려요. 휘어. 메인보드 그 노트북 메인보드는 얇잖아요. 보드가 휘면은 설령 리볼을 한다 그러면 이 보드가 수평을 맞추라는 분이 그거예요. 이 보드가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다 볼을 붙이면 이게 붙겠습니까? 요 끝에만 붙겠죠. 그래서 이 온도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BGA 리역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고장난 그래픽 카드 가지고 자꾸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작업하라고 해보면 경험을 얻으라고 제가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 칩셋을 그냥 놓고 하면은 이 자꾸 흔들려서 안 돼요. 이 BGA 이 리볼링 지그에다 얹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 붙인 다음에 볼을 잘 우리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 실랍을 갖다가 인두팁에다가 많이 이렇게 녹여야 되겠죠? 녹이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보이겠죠? 이때 중요한 팁은 뭐 어깨에 힘을 빼고, 그죠? 그리고 신속하게 작업해라. 왜냐면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칩셋이 손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힘을 빼고 해야지. 힘을 주게 되면 이 패드가 이게 넓어져요. 이게 간격이. 그래서 붙이더라도 하나로 합쳐지는 볼이 하나가 두 개가 하나로 되는 현상을 갖고 오겠죠. 불량이죠.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작업을 해요. 신속 정확하게. 이것도 뭐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코로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건강이 많이 진영이 있겠죠. 자, 우리가 솔더 2차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윅에다가 충분한 젤 플러스를 묻힌 상황에서 신속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신속하게 작업을 해주라. 그러면 칩셋 패드에 붙어있던 그 볼락들이 저 솔더윅에 붙여서 잘 빨아들이죠. 깔끔하게 작업을 여러 번 해줍니다. 자, 이제 솔더윅 작업으로 아주 신속하게 어깨 힘을 빼고 지그재그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BGA 리역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픽카드 매장에 버린 것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박스에다 좀 모아놨다가 50개에서 100개 정도 모아놨다가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뭐 스크랩 업자라고 그러죠. 뭐 메인보드 삽니다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동일한 그래픽카드를 한 100개 정도, 그 사람들은 뭐 싸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사실 거죠. 자, 이제 세척 작업이죠. 깔끔하게 세척을 해야지 이제 여기 볼이가 리볼링 할 때 잘 안 차게 되겠죠. 여러 번 작업을 잘 세척을 해주죠. 아까 말한 분무기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투명 분무기를 통해서 뿌리면 깔끔하게 제거해요. 자, 이게 세척 작업이죠. 자, 오늘은요, 불량난 제품을 가지고 칩셋을 탈거해서 메인보드하고 칩셋에 붙어있는 잔납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척까지 완료된 칩셋의 리볼링, 즉 볼을 세 볼을 얹혀서 붙여서 PCB에 안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